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 폭락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이 폭락했다. 뭐 이거는 다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폭락했죠. 네, 1400대까지 폭락했다가 지금 한 1600대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뒤쫓아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전문가들도 부동산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되게 우세하고 2008년도에 실제로 얼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는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독션 사이트에서 예전 경매했던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2008년 한 4월 정도부터 보시면 낙찰가율이 한 80%대로 떨어졌어요. 이 전엔 어떠냐면 2006년 보세요. 막 장난 아니죠.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이게 110%에 낙찰되고 뭐 64%까지 떨어 110% 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역삼동에 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네, 115% 되고 청담동의 아파트도 100%, 100% 미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건 사실 아파트라 그러기 좀 어색한 거고. 네, 아파트들이 대부분 100%를 막 넘어서 낙찰이 되고 있어요. 최근의 추세랑 비슷합니다. 되게 많이 폭등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이 되면서부터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냉각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예, 대치 아파트도 뭐 이게 대치동의 아파트인데 이것도 보면은 소형 아파트, 역세권 소형 아파트거든요. 단독으로 됐어요. 80%의 단독.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80% 정도예요. 여기도 80%인데 이건 뭐 아파트라 하기 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걸 좀 찾아볼게요. 뭐 청담동 건영 아파트, 여기도 뭐 대치동의 국제 아파트, 이것도 심지어 막 66%, 엄청나죠? 66%. 19억짜리 아파트인데 47평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2억에 낙찰됐어요. 되게 행복한 금액이죠. 네, 이게 지금 뭐 한 20 몇 억에서 30억 정도 할 테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한 80% 정도 선에 대체로 낙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개포 우성 아파트인데 계속 우성 9차 아파트인데 이건 좀 많이 낙찰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니까 이거 80% 정도의 대략 낙찰이 돼요. 이게 한번 유찰된 가격에서 최저가가 64%죠. 그래서 이게 입찰이 지금 14명이나 들어왔잖아요. 네, 두 번 떨어지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노곡동의 사무아파트. 이건 두 번 떨어졌는데도 별로 많이 안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한 80% 정도 수준에, 이때는 정말 되게 심했네요. 64%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한 반 가격까지 떨어지겠죠. 입지가 안 좋은 데 아니냐,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강남구청령, 강남, 이쪽에 삼성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 옆에 삼성동 근처에 이게 굴지의 땅인데, 청담동 쪽에, 이런 게 64%에 막 낙찰되고 그랬어요. 2008년에. 이때로 돌아가고 싶죠. 네, 강남의 아파트를 7억 6,900에 샀는데 그것도 대형 평수입니다. 네, 45평의 아파트를 이 금액에 샀었어요. 엄청나죠? 네.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대략 한 10년 전 일이에요. 계속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와, 여기 더 심하네요. 대치동의 청실, 여기 뭐 학원가 엄청난 곳이죠. 지도 한번 보실까요? 강남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원가가 대체로 여기 음마 아파트는 다들 아시죠? 네. 여기가 대치동 음마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음마 아파트예요. 우리 학원가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기 도곡역부터 대치역까지 이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부터 여기가 쭉 학원가 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도 일부 학원가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가장 금싸라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금싸라기 동네에 나온 아파트가, 그러니까 뭐 허접한 아파트가 아니죠. 이런 아파트가 그런 청실 아파트인데 무려 51%, 세번이 유찰됐어요. 세번이. 얼마나 그때 좀 폭락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사람들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대신에 세번이나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45명 들어왔죠. 네, 싼 거 아는 거죠. 청실 아파트. 84제곱미터. 제일 좋아하는 평수잖아요. 이게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청실 아파트가. 근데 8억에 낙찰됐어요. 8억. 지금 8억이면 뭐 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도 사기 힘든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8억에 받아갔어요. 만약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을 때 8억에 이때 받았으면 단독으로 받는 거였어요. 단독으로. 이런 시절이 2008년도, 2009년도 막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되게 처참하죠. 생각하시는 것보다. 2009년이 거의 부동산 바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 현대아파트는 예나 지금이나 뭐 쌌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싸요. 네, 지금도 엄청 비싸고 당연히. 2008년에 무려 38억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70평. 이 되게 희귀한 매물이에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도 되게 희귀한 매물인데 38억에 나왔는데 두 번 낙찰되고 5명, 두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5명밖에 안 들어왔죠. 32억 4천만 원에 85% 정도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청실같이 세 번이 유찰돼도 80%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원동의 아파트도 대략 한 84% 정도 입찰 2명밖에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물건들을 방송하기 전에 쭉 봤었는데 대체로 80%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어요. 한 번 유찰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단독이나 2명 정도, 두 번 유찰되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60% 정도의 낙찰된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었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를 봐도 대부분 80%죠. 두 번 유찰돼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그래도 되게 많아요. 보시면 16명 많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되진 않습니다. 수서 지금 엄청 올랐죠. SRT 들어오면서 80%에 단독으로 3억 8천. 와, 엄청난 가격이죠. 수서의 강남의 아파트를 3억 8천이면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또 더 놀라운 거는 경매로 받고 하면은 80%까지는 뭐 너무 쉽게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4억이라고 잡아도 8천만 원만 있으면 취득세 다 하고 대출 받아서 8천만 있으면 강남의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죠. 되게 부럽죠. 네, 지금 유명하신 분들 대체로 이때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중이에요. 이때가 보면은 이제 100%짜리도 조금씩 나오고 음마가 8억 7천. 네, 지금 한 20억 정도 하죠. 음마. 네, 20억 정도 하는데 그냥 8억 7천 정도 됐어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약간 84보다 약간 큰 평수거든요. 네, 실거래가 최근에 한번 거래된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크기가 지금 94.76이죠. 94.76. 94.76은 거래가 없네요. 얘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보다 크니까. 그럼 84가 한 23억 정도 되니까 얘는 한 25억 정도 되겠죠. 근데 9억도 안 되는 돈에 받은 거예요. 한 3배가 올랐죠. 불과 10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주제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동산도 따라서 폭락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폭락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폭락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부동산이 반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진다.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가 대비 한 80% 정도, 20%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정말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한 40% 떨어져서 60%대로 낙찰이 되는데, 그건 좀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지금 뭐 대략 한 2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80%면 한 16억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죠. 16억. 그래도 비싸죠.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지금 16억은 옛날에 16억이랑은 좀 다른 게 옛날에는 16억 하더라도 그냥 뭐 한 4억, 5억 정도 있으면은 80% 대출 받아서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세가가 뭐 한 뭐 14억 정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기에는 보통 서민들이 사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세상에 뭐 강남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서울권에서 노원구 쪽 뭐 이쪽의 아파트들은 지금 뭐 한 그래도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서 한 20% 정도 떨어진다고 치면 금융위기가 오거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이 하락기가 오면 여기도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내 집 마련의 계기로 삼고 네,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꼭 노원구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인서울이나 뭐 경기도에서 뭐 좋은 지역들 그런 데를 미리 다 좀 이렇게 임장도 좀 다녀보고 내가 어디를 좀 살면 좋겠다 하는 곳들을 미리 좀 정해두세요. 조사도 좀 미리미리 해두시고 시세 파악을 미리 해두시면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아 진짜 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뭐 그래 폭락 오면 사지 뭐 하고 있으면 설사 폭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뭐 20억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2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짜장면가 뭐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 600원으로 떨어지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망한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니까. 국가에서도 그거는 막을 거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막냐? 일단 대출을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되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줘요. 양도세 혜택을 뭐 일시적으로 뭐 이때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 그럼 뭐 너도 나도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떨어지는데 좀 브레이크를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에 제가 이렇게 쭉 물건을 봤을 때 한 80% 수준 이 정도에 사면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용성 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이런 데가 뭐 한 15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한 20% 정도 떨어져서 한 13억 정도 20%, 12억 정도? 네, 20% 떨어지면 3억 떨어진 거니까 12억 정도 수준에서 10억에서 12억 정도 가면은 정말 최대한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나 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 이거를 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렇게 주가는 최근에 폭락했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가 1600까지 떨어지고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안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물건 자체가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아파트 같지 않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뭐 6층짜리 뭐 이런 작은 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누가 아파트를 칩니까? 이런 거밖에 안 나왔어요. 몇 개 안 나왔죠. 네, 몇 개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입찰자가 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좀 가격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나마 좀 아파트 같이 생겼죠. 이거는 마크이스라고 청담동에 있는 상당히 비싼 감정가가 45억이죠.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전세도 35억이네요. 네.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권리 분석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부동산이 폭락했다고들 하는 2008년에도 엄청난 수준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 수준 정도?
이 정도 떨어졌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현대아파트가 그때 뭐 한 20억이었다고 치면 갑자기 뭐 2억이 되고 이 정도 아니에요. 10억이 된 것도 아니에요. 반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20억인데 20% 떨어졌으면 4억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사실 엄청난 거죠. 뭐 우리가 너무 억억하니까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억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만약에 나는 강남 아파트를 좀 생각 중이다 하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 떨어진 가격,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에서 한 20% 정도 떨어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네.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또 다시 부동산 화랑기가 오면 이게 뭐 한 30억 된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출도 규제돼 갖고 대출도 잘 나오고 하면 양도세 혜택도 받고 하면, 네, 투자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한 금융위기가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발로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그랬다고 해도 한 80% 수준의 이게 매입하면은 이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카더라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경매 물건으로 지금 다 같이 보셨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검증한 거니까 이 정도 선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좀 무자비한 폭락론자들 말은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